안녕하세요. 희망열차 희망나무입니다. 오늘은 동화작가이신 권영희 작가님을 모시고 작가가 되기 위한 과정과 작가로서의 장점 및 삶에 대한 인터뷰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글쓰기를 함으로써 내 생각과 지식이 정리되고 내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2023년도에 충북문학상을 받으신 권영희 작가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60이 넘으셨는데 네. 지금 막 이런 대상을 받으시고 제가 지금 수상 이걸 보면은요 너무너무 화려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사실 뭐 젊어서부터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이제 제2의 인생을 살든 젊은 사람들이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된다. 또는 어떤 준비를 하면 된다. 또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뭐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저도 처음 소설가 등단은 50대 초반에 했습니다. 53세에. 물론 글은 이제 40대 후반부터 이렇게 끄적끄적 장난처럼 쓰기는 했지만 소설가 등단은 제가 2007년도에 네, 이상인 거죠? 네. 공무원 문예대전 소설 어머니의 자리 입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동서 커피 문학상에 또 단편 소설 부문에 또 동상을 받고 그 다음 2009년도에 제21회 신라 문학 대상에서 단편 소설 부분을 대상을 받아서 정식 소설가로 등단을 하게 되었어요. 틈이라는 소설로 대상을 수상했고요. 그거 대상 수상하신 거 외에도 2010년대 대교 눈높이 아동문학대전 장편동화 부분 너 그거 아니? 거기에 당선도 되셨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소설을 이렇게 끄적끄적 습작을 6편을 쓰게 됐어요.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자부심으로 그렇게 습작을 한 게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좀 사주를 봐드렸어요. 사주를 좀 보니까 선천적으로 그런 타고난 끼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창의력. 그다음에 말하자면 글을 쓰더라도 본론만 딱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좀 양념을 하면 훨씬 더 글을 듣는 사람도 편하게 듣고 또 읽으면서도 눈으로 읽어도 눈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글을 쓰시는 그런 타고난 사주를 또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이 책을 쓰는 게 내가 막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책도 자연 누가 읽으라서 읽은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제가 읽고 싶어서. 네. 읽으면 행복하니까. 그렇게 해서 읽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글을 잘 쓰거나 이렇게 좀 표현력이 좋으면 그거는 할 직업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죠. 네. 또 만약에 내가 작가 기질이 있고 작가 공부를 많이 했다면 기획 파트 부분에 가서 아주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관공서에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딱딱한 행정 용어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거기에 또 감정을 톡 건드려 가지고 맞아 내가 우리 시장님 행정 업무에 협조를 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민을 설득하는 글솜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지금 이제 늦게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젊어서부터 작가가 된다면 어떤 과정을 좀 거치면 되는지 그걸 간단하게 이제 제일 표준으로 가는 거는 이제 대학에서 또 그 분야의 전공을 하면 되겠죠. 일단은 책을 많이 읽고 어느 순간 이런 글 정도는 나도 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올 때쯤 창작 기법에 관한 전문 서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창작 교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제 창작 교실 같은 데서 이렇게 공부를 해도 되고 그런데 아무리 창작 교실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는 이제 대학에서 전공을 하더라도
내가 많은 책을 읽지 않고 내가 많이 써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번에 나온 책을 요건데요. 맛있는 캠핑. 저는 이제 이런 언어를 많이 썼거든요. 아, 눈으로 봐도 좀 맛있어야 된다. 그리고 뭘 봐도 좀 이렇게 예뻐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맛있는 캠핑 책을 내가 이렇게 한번 보면서 짧고 읽는데 이 안에서 애들이 이거 한번 들으면 끝까지 읽어줘야 되겠어요, 부모가. 네. 그렇게 재밌어요. 동화 작가가 되셨단 말이에요. 네. 네. 어떻게 이거는 마음이 맑아야 되는데 작가님 마음이 맑으신 것 같아. 네. 요걸 쓰시게 되니. 네. 네. 사실은 저는 동화책을 어렸을 때도 많이 못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도 제가 소설은 많이 읽었지만 동화는 많이 못 읽었는데 제가 동화가 작가가 된 거는 아무래도 저희 조상님께서 동화 작가가 되기를 원하셨는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우연한 기회에 이게 쓰게 됐거든요. 행정혁신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네네. 그때 담당했을 때 이제 제가 작가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동화를 안 쓰고 소설가였을 때 충청북도 증평군이라는 전국에서 아주 가장 작은 소도시 공무원이었거든요. 네. 그 작가라는 장점을 살려서 똑같은 일을 해더라도 문서를 만드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매일 정말 재밌고 멋지게 막 포장을 해서 보고를 막 했어요. 네네.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그 조그만 증평군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이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잘한다고. 잘한 것처럼. 네. 사실은 다 이제 제가 작가 기질을 발휘해서 네. 포장을 한 건데 글을 잘 쓰면 어떤 분야에서든 업무에 너무너무 활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논술 그 실력을 키워서 어떤 분야에서든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아주 쉽고 아주 재미있고 사람들 머릿속에 오래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홍보 책자를 만들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의나 동화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 동화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동화책도 별로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제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에서 수달 가족이 도시의 그 하천에서 살다가 이제 매연이랑 뭐 환경이 나빠지니까 그런 데서 우리 증평군의 그 환경이 좀 더 좋은 보강천으로 이사를 와서 뭐 이렇게 천적을 잡아먹히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 또는 그 환경을 좀 더 보존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수달 무리들이 협력을 해서 어떻게 동화처럼 만드셨구나. 예, 어떻게 이렇게 바꿀 것인가 막 그런 이야기들을 동화로 만들었어요. 요 책. 수달에게 친구가 네, 생겼어요. 요게 수달에게 친구가 생겼어요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탄생하게 된 거예요. 물론 장편 동화인데 이 그림 동화는 이제 거기서 함축해가지고. 함축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그 아동 작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되신 저는 거네요? 생각도 네, 없었는데 네, 네. 환경이 저를 이렇게 이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 지인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사실 실력은 별로 없는데 네.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작가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동화도 사실은 배우지도 않고 갑자기 그렇죠. 작가가 된 것처럼 소설도 사실은 혼자서 습작해서 또 갑자기 등단해서 작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명리 전문 학자님이시고 네네. 풍수도 전문가이시니까 저는 우리 조상님들이 저를 이 길로 이끌어서 명찰 너 역할을 해라 일꾼으로 쓰려고 네. 명찰을 일찍 달아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시는 터가 또 그러세요. 사시는 터가 그렇게 딱 그렇게 잘 하게 그리고 또 조사님도 잘 모시고 이렇게 하신 덕도 사실은 큽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기도 하는데 만약에 동화 작가가
이 맛있는 캠핑. 지금 이제 요번에 올해 이제 상 받으신 게 이거거든요. 네. 맛있는 캠핑. 예, 요거는 네. 이제 2023년도에 충북 문학상을 받으셨는데 네. 만약에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는 어른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내용, 어떤 메시지 그걸 딱 간단하게 함축을 한다면 예. 네. 초등학교 4학년인 이 작품 속에 이제 보람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엄마니까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거야. 그렇죠. 내 친구니까 내 마음 다 알잖아. 우리 선생님이 내 마음을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공연히 상대방을 원망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화가 막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든 일단은 네가 내 마음 다 알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눈을 맞추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해라. 내 마음은 이래 너는 어떠니? 그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도 사실은 보람이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근데 아빠가 엄마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데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 역할이라도 제대로 해야죠. 근데 아빠 역할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보람이가 아빠한테 불만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산속에서 12일간 아빠랑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 캠핑을 하면서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빠도 서로 대화를 많이 네, 했군요. 자기만큼 네. 외롭고 엄마를 힘들고. 그리워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에게.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동화 작가로서 이 작가는 정년 퇴임이 있나요? 앉아서 네. 자판기를 두드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과 그 다음에 한 40, 50대의 퇴임을 앞둔 분에게 이런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거 좀 간단하게. 네. 일단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꼭 내가 뭐 소설가나 동화 작가나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더라도 글쓰기 공부를 하면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 직업이 되었어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전문 작가가 되면 좋겠죠. 그리고 저처럼 뭐 50대, 60대 분이 혹시 작가의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정말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고 싶어요. 오늘은 작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권영희 작가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요 아래 댓글로 써주시면은 저희가 그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작가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네.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몇 분 정도 좀 드리시면 될까요? 한 20분 정도 드리실 네. 수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책을 저희가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 책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 희망나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작가가 되기 위한 과정과 삶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의상 희망열차 희망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